근데 우리 요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깊은 이야기를 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저희 써도 돼요? 아, 세 번째 이야기? 어,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안 쓰겠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좀 아깝기도 해서 음, 이건 무슨 얘기였더라? 네. 아니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한 게 있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그거죠. 아이들 아이 훈육에 훈육에 대한 대한 뭐 때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리고 룰 없음 뭐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별로 문제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누군가가 듣고서 기분 나빠하거나 마음 상해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엄청 자세하게 뭐, 얘기한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렇죠. 꽤 보편적인 내용을 한 것 맞아요. 같은데. 보편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네네네. 뭐 어떤 심각한 치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매를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부들이 또 집집마다 그렇게, 아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네, 부분이라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특히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듣고서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한테 매를 들어 뭐 이럴 부분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뭐 거의 대부분 그치 다 뭐 아직도 많이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전혀 뭐 문제 안 될 것 같고 뭐 네. 오히려 심지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뭐 그쵸, 뭐. 네.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면 남편분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심지 까는 거야. 뭐 아무튼 뭐 내가 뭘 했어? 막 이러면서. 남편이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 지금은 어쨌든 다 심지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네네. 저는 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누가 먼저 하느냐 그거에 대한 게 관건일 뿐이고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할 때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면서 상대방 수준에서부터 서서히 대화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상대방이랑 1대1이 돼버리면 맞아요. 내 수준은 내 열정과 내 수준은 이만큼이고 되게 상대방은 막 그냥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시점이면 힘들죠. 그러면 대화가 끝나는 것도 상대방이 정하도록 해주고 이제 싫어라는 것도 상대방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칼자루를 주는 거죠. 운전대를 주는 거죠. 우리 대화라는 이제 이게 막 흘러가는 것을 운전대를 상대에게 주고 안 하는 것만 벗어날 수 있게 대화가 안 되는 것만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겠지만 상대방이 얘기한 문제라도 먼저 집중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그만큼 존중받는 느낌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씩 더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그만큼 상대방도 반응하게 될 테고 사이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오늘 이게 얘기 나눠보니까 어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거의 한 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예, 한 번에 거의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심지가 시도를 해보고 음.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뀐 부분 다시 한번 서로 뭐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또 중간에 또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게 또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때 되면 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다 단톡방에서 지금들 얘기하고 있듯이 뭐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뭐 하면서 그냥
좀 더 구체적인 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당장 심지랑 이제 남편분이 그런 이제 회복 과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거 듣고 다시 서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뭔가 이렇게 절망적이거나 막 이렇게 좌절스러웠던 순간들이 남편의 약간 이렇게 분노 조절, 약간 욱하는 그런 면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막 뭐 범죄라던가 막 엄청 심각한 막 네네. 해결될 수 없는 질병처럼 막 생각하고 막 그쵸.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도 지금 뭐 마루가 막 엄마한테 그것도 마루의 본능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경우나 아니면 화가 났을 경우에 화가 올라오는 건 그거는 인간의 모든 본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마루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올라오는 거, 화나는 거 엄마도 이해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때리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화나면 무조건 다 때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한테도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남편분은 되게 본능 그죠. 그리고 당연한 그리고 거예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뭐 툭하면 그냥 올라와서 그냥 툭하면 막 아내도 때리고 애들도 막 네, 때리고 그런 게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이렇게 이렇게 목줄이 채워져 있는 중간 크기의 도베르만이야. 그런데 심지가 그 도베르만이 몇 번 지졌다고 해서 이 지옥을 지키고 있는 켈베로스라고 상상을 해버린 거지. 너 진짜 마 이거.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지. 도베르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짓지도 말란 얘기냐. 나도 그 비유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무서워한 거야.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감정 표현인 거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궁디팡팡해주고 이렇게 슥슥슥슥 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그렇게까지 나는 요만큼 감정 표현한 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이렇게 캄다운해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서 넘어가면 될 것이 이게 감정과 감정이 막 쌓여버리면 진짜로 맞아요. 이게 더 크게 도베르만인데 켈베로스로 내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더 악해지게 키우게 되는 게 있죠. 정말 인간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아주 평탄하고 별거 아닌 부분인데 만나서 서로 상대의 악함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우리 누구나 마음에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선함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악함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목표치를 그런 걸 갖고 하지 않고 감정으로만 대화하다 보면 선함은 줄어들고 악함이 커져요. 나중에 가선 결국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고릴라들이 평상시에 온순하다가 화나면 맹수거든요. 딱 정상적인 일반 고릴라예요. 네. 뭐 특별히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단순한 일반 고릴라인데 궁디팡팡 많이 해주면 좋다고 또 그냥 하고 아주 단순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좀 화나서 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너무 무섭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이제 그쵸.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불쌍합니다 네. 참. 그래서
좀 이렇게 조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이 진짜 남자들은 참 이것도 뭐 모두가 그래 남자는 다 그래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남자들은 좀 아내 쪽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참 단순한데 진짜 남자는 정말 단순한데 맞아요. 예. 조금 그냥 조금 칭찬해주고 그냥 와 당신 최고다 와 좀 이렇게 해주고 궁디팡팡 해주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너무 교만해질 정도로 지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알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고 또 그만큼 또 아내가 또 이렇게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또 맞아요. 지옥까지 떨어져요. 또 그냥 하염없이 또 기어 들어가고 올려주기도 쉽고 끌어내리기도 쉬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그래요. 제가 엘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서 막 이러고 조금만 무시하고 그러면은 세상살이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러고. 근데 등짝 스매싱은 있어야 돼요. 정말 안 되는 거는 그쵸. 진짜 안 되는 예, 거는 예. 그거는 그렇다고 정말 엘리가 저를 그렇게 때린다는 건 아니고 어텐션 시킨다는 거죠. 네, 진짜. 정신 차리게 네. 해야죠. 정말 이건 안 된다고 네. 그때는 엘리가 소리를 버럭 질러요. 그러니까 안 지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버럭 지르면 제가 내가 선을 넘었구나. 요즘에는 그럴 일도 없는데 맞아요. 요즘 과거에는 그런 것도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합의를 보고 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저의 그 옛날에 악했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는 본능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도를 넘었다 싶을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을 저도 받아들이기도 했고 엘리가 그거를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주변 분들한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림으로써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런 게 올라왔을 땐 제가 무조건 얘기를 들을 테니 단호하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 역시 내가 제 자신을 이해를 하고 내 안에 진짜 켈베로스 같은 그놈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걔가 지금 강아지 상태긴 한데 요 놈이 언제 고개를 쳐들지 모른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어떤 부분에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을 찾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심리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결국 그건 다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과 삶의 기준이죠.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았을 때 이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도전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 어떤 도달을 해야만 얻는 기쁨보다 그렇게 과정이 그렇죠. 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보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다 하나하나가 기쁨인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뭐 이 외의 이야기는 네. 그냥 오픈해서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가 내가 봤을 때 가장 네. 난해한 거고 뭐 특별한 별로, 문제는 심지는 별로 네. 문제가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네. 심각성으로 따지면은 중간도 안 돼요. 그냥 심- 오픈해야 되나 막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고 저야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분명해요. 맞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고통이라는 거는
뭐 누가 누구보다 고통이 낮아 적어 많어 그건 뭐 얘기할 이거는 수 얘기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사실. 겪고 있는 나한테는 이게 전부니까. 아니 난 진짜 저 도베르만이 무서운데 켈베로스처럼 보이는데 어떡해. 역시 그러니까 내 감정인 거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의 나의 문제, 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누군가를 욱해가지고 왁 하면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뭔가가 나에게 연상이 되면서 나를 억누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저희 아빠가 좀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그걸 되게 경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남자가 소리 지르는. 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막 집집마다 거의 있어요. 그게 집집마다. 네. 왜냐면 우리의 아버지 상들은 거의 그런 아버지였고 권위적이고 욱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경멸하고 남자들도 그게 싫으면서도 그걸 또 몸에 똑같이. 배어 있으니까 따라하죠. 예. 예. 누구나 아버지의 모습은 아빠한테서 배우고 어머니의 모습은 엄마한테 배우기 때문에 싫다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보일 땐 상실감이 너무 크죠. 내가 가장 경멸했던 모습이 배우자에게 보일 때.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게 내 자식에게 보일 때.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막 돌아버리죠 막. 근데 역시 그런 것들은 실제보다 내가 내 감정 속에서 키워놨다라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거는 팩트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내가 먼저 이렇게 돌아보기 전에는 정말 그 모습이 이제 심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커요. 그리고 그거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특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더 무섭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지. 경멸한 모습, 되게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그랬을 경우에 자존감이 낮아지지. 또. 네, 제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시선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분노나 이런 게 왜 생기는지 그런 거를 막 알면서 조금씩 이 사람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더 듣고 지금 남편분이 많이 아마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쵸? 예전에 뭐 어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근데 이런 얘기를 상처라든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초반에만 연. 그게 그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이것을 그렇죠.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심지가 결국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인지 또 이 시대의 남성상들이 어때 왔는지 아버지들이 어때 왔는지 그 가운데 자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진짜 수학처럼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정말 이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인간이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경멸함이 그 막 미움이 생기는지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또 관계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그걸 끊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내가 에너지를 쏟는 꼴이어야 되는 거지 이 감정에 휘둘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 현상보다 그 현상이 1인데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5가 되고 6이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 쌓이는 거죠 이게 이 안에서. 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게 내 안에서 발동이 걸리는 거죠. 어린 시절에 너무 싫었던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게 저 사람이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지.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의 그것은 또 어디서 왔냐? 그 아버지, 그 부모님에게서, 그 부모님에게서, 그 부모님에게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전부 피해자이자 전부 가해자예요. 그러면 이 고리를 내가 내 대에서 안 끊으면 내 아이들도 그대로 이걸 이제 이어받게 되겠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한 방에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약 먹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결국 그걸 내가 찾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방법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함께. 뭐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함께 할 거고 바로 옆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할 거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우리 커뮤니티 내 사람들하고 얘기하실 때도 뭐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그런 속에는 이야기들 더 얘기 꺼내면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또 얘기하잖아요.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결국 보면 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선이 되고 좋아질수록 그 짜릿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10년의 전쟁이 또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좋은 감정이 또 없을 수도 그럼요.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게 인생인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겪었던 그 전쟁까지는 안 겪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겪게 되겠죠. 그렇죠. 고통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 이런 상담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 심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네. 심지의 이야기를 그냥 수십 시간을 듣죠.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의지 거의 그냥 그렇죠. 질의응답 그냥 강의죠. 네. 예. 근데 그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답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상담사가 돼서 어떤 계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고 대화가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여정 속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뭐 이렇게 누구를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뭔가 노하우를 딱 알려주고 그거를 네. 쏙 받아먹고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모든 교사들과 교수들, 선생들, 이 부모들은 그거를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뭘 알려주더라도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을 하면서 또 동시에 나는 하는데도 너는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네가 도전한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그게 진짜 용기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노하우 그런 거 책 몇 권 읽으면 사실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몰라서 못한다기보단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얘기를 듣고서 심지가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도 사실 심지 속에 있으니까 느낀 거지. 심지 속에 있으니까 우리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된 거라 생각해요. 심지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 얘기가 납득이 안 갔을 거예요. 네. 결국 우리는 심지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준 것 뿐이지 전혀 없던 걸 저희가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